은하수사시피 오늘의 글 제목은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입니다. 결론은 희망이던 학생 손님도 오지 않는 가게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소문이 나쁘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주일 동안 공책 한 권도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분하고 원통합니다. 그러나 심이 없는 기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누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상처를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서 괴로움을 아는 채 마음에 간직한 것입니다. 장애인은 돈을 벌면 안 된다는 어른의 심리,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했지만 왜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알고 싶었지만 방법은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세상에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에 세상에는 정말로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혼자서 마음에 안고 간 것입니다. 그래, 나에게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야. 내 몸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좋게 보겠어. 사람들에게 말을 하더라도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원래 없었어. 나는 나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해 하고 생각하며 아픈 마음을 가슴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불구자로 잘못 태어나서 만들어지는 운명이라는 생각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잘못한 것은 없어. 그래, 나는 나를 이겨야 해. 나는 절대로 지면은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내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 그래, 용기를 내자. 불쌍한 나의 삶이지만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 나는 도전을 해야 해 하고 생각하며 마음의 결심까지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고통과 고민을 안고 살아온 인생이기에 나이는 어리지만 집념은 강했습니다. 돈을 벌려면 한 명의 아이라도 잡아야 한다. 반드시 방법은 있을 것이다. 나는 물건을 판매해야 돈을 벌 수가 있어. 나는 꼭 하고 말 거야 하고 고민하며 결심을 한 것입니다. 시입은 없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가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마음에 아는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아이들을 유혹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른의 잘못된 심리로 큰 아픔을 안게 된 기근이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답을 찾아냈습니다. 아이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뾰족한 묘수를 고안해낸 것은 아닙니다. 마쟁이 가게에 만화책 뽑기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화 뽑기를 만들었습니다. 인기는 좋았으나 수입은 없습니다. 1원을 받고 50전짜리 껌이나 사탕이 뽑히도록 만들어서 만화책이 뽑히면 손해가 났기 때문입니다. 만화책 뽑기를 접고 구슬 뽑기, 과자 뽑기를 만들었습니다. 동그란 판을 만들어서 숫자를 써놓고 가운데에 큰 모곳으로 박아 돌리기를 하여 송곳으로 숫자를 맞추는 대로 구슬이나 과자를 주었습니다. 구슬 뽑기와 과자 뽑기 인기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 원인은 밥 먹고 살아가기도 힘들던 시대이기에 학생에게 용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가 있을까?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수입이 많은 날은 10원이 남기도 했지만 무입은 날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렇지.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네. 어느 날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밖으로 나와서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이 정도 크기면 될 것이다. 깡통에 가득히 모으면 많을 것이다. 중얼거리며 작은 깡통을 하나 집어듭니다. 호미를 챙겨서 울 안으로 갑니다. 못과 망치로 동전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깡통에 구멍을 냅니다. 호미로 땅을 파고서 깡통을 흙 속에 묻었습니다. 갑자기 무엇을 하는 거야? 나이도 어린 것이 돈만 생각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고개를 까웃거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하면서 깡통에 구멍을 뚫어서 땅에 묻으니 정말로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됐다.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정말로 비정상이 아닌 듯합니다. 깡통을 흙에 묻어놓고 흐뭇한 미소까지 지으면서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데 기근이는 왜 깡통을 흙에 묻어놓고 방으로 들어온 것일까요? 물건을 집어넣지 판매하면 남든지 말든지 무조건 이론을 저금하자.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물건을 정돈하면서 중얼거립니다.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닙니다. 깡통으로 저금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 중에서 40에서 50%를 저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요? 가게를 하면서 돈을 모으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 돈을 모으고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일주일에 한 번씩 물건과 돈을 계산을 했습니다. 분명히 숫자로는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가게를 1년이 넘도록 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없었습니다. 저금을 하지 않아서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부터 아이들에게 더욱 친절하게 상대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도 친절하게 상대를 했지만 더욱 친절하게 미소까지 지으면서 나이 어린 학생의 비위도 맞추어주고 했습니다. 1년이 다가옵니다. 온종일 2-3개도 판매하지 못하는 구멍가게, 몸도 마음도 지쳐버립니다. 신기한 점 한 가지는 빨래비누, 세수비누 등을 가져다 놓자 얼음도 1년 동안에 4-5번 옵니다. 어른 손님이 오면 수입이 짭짤합니다. 적으면 7-8원이요. 많을 때는 20-30원을 저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신이 지칠 대로 지쳐버린 기근이 이제 가게를 그만하고 싶다. 1년이 오고 있지만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깡통에 돈은 얼마나 모았을까? 이제 깡통이나 개봉을 하자. 물건도 팔리지 않는데 가게를 해서 무엇을 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늘 파리만 날리는 구멍가게지만 가게를 하지 않으면 꿈도 접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에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몸도 마음도 결국에는 지쳐버린 것입니다. 애들아, 이제 가게 그만할 것이다. 물건을 아주 싸게 줄 것이니까 구매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내일 빨리 와서 사라.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본전보다도 더 싸게 판매를 했습니다. 3일 만에 2-3개만 남고
모두 매진이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돈을 주면서 필요한 것을 구매오라고 하여서 매진이 된 것입니다. 다겐 세일을 한 것입니다. 와, 신난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돈을 많이 벌었다. 미소를 지으면서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물건을 판매한 돈 계산을 하니 3천여 원이 됩니다. 가족이 없는 날 우란에서 깡통을 꺼내야 합니다. 개봉을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많이 저금을 했습니다. 2천여 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쌀 한 가마 값이 5,000원입니다. 쌀 한 가마의 값이 넘는 돈이 모인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져보는 목돈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란 속담은 아마도 나를 두고 지어낸 말인지도 모른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기근아, 남의 것 장리를 쓰는 것보다는 네 것을 장리로 쓰자. 가을에 이자 쳐서 갚아주마. 어느 날 어머님이 말했습니다. 사람들과 공존이 없었던 기근이 돈을 간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방 후미진 곳에 숨겨놓고선 3, 4일에 한 번씩 꺼내어 보고 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게 되었고 장리로 달라고 했습니다. 돈을 엄마를 주면은 안 되는데 엄마가 돈을 쓰고 주지 않을 텐데 하는 생각에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고생을 하면서 모은 돈 빼앗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궁핍한 가정입니다. 이자도 갖지 못하고 쩔쩔매는 부모님. 그로 인하여 돈 지키기는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고민이 심히 클 수뿐이 없었습니다. 41일에 계속됩니다.